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S오피서의 홍사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군사관학교 2021학년 기준 지원 동기서 명칭이 73기 2021학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이제 공군사관학교 공사 지원 동기서가 되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소개서가 지원 동기서로 바뀌면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SOP서 팀에서 그리고 제가 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안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서입니다. 다시 한번 공군사관학교 이제 자소서란 명칭을 쓰지 마세요. 공사 지원 동기서 73기서부터 바뀐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지원 동기서라는 명칭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는 73기 명칭이 바뀐 만큼 여러분들이 바뀐 명칭에 불과하고 자소서 그대로 항목이냐 아니냐 전면적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 공군사관학교 지원동기서는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부분 것을 여러분과 오늘 확인할 것인데 항목이 대폭 축소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사 자소서 항목은 6개, 7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었는데 불과 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자소서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함축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보다 더 심도 있게 지원 동기서를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유의사항서부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2개 문항입니다. 예전에 6개, 7개의 그 많은 문항이 대폭 축소돼 가지고 2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신 2개 문항 속에 사실은 잘 보면은 세부 항목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기준으로 2개 항목별, 문항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한 경우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중심을 두고 기술해야 됩니다. 유의해 주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 모든 학생들의 그와 같은 주의사항입니다. 교외 활동 쓰는 경우 있습니다. 공군의 기지를 방문하여서 안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공군 교육사령부 견학을 통해 가지고 항공기의 발달사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교외 활동입니다. 교외 활동의 핵심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위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교의 공식 행사인 경우에는 충분히 이미 교장의 허락을 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민간단체 통해 가지고서 공군 조종 시뮬레이터, 즉 조종사 시뮬레이터 부분 것을 체험했다. 3D 또는 가상현실을 체험했다라는 부분이 민간이 주도한 캠프 부분 것에 자신이 임의로 간 부분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와 같은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활동은 학교장 허락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와 같은 항공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허락을 못 받고 개인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자소서의 그 부분 걸 강조해서 쓰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 허위 내용 기재 절대 있을 수 없죠. 더구나 공군사관학교는 명예를 먹고 사는데 어찌 감히 허위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 내용 중에 가족, 지인,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인적사항, 직책, 계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직으로서의 위치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공군 대령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전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책을 얘기한다든지 계급을 얘기한다든지 근무지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무난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걸 유의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서의 유의사항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쓰지 말아야 될 내용 5가지, 이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사 지원 동기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공사 지원 동기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내용 5가지, 이것은 예전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지원 동기 분야입니다. 지원 동기서이다 보니까 지원 동기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공군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기술하시오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 부분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의 핵심, 지원 동기서의 핵심인 지원 동기 부분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항목이 이와 함께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다. 즉 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부분 거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관생도 혹은 장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하시. 자, 여러분들 예전에 공사 자소서는 항목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지원 동기서로 바뀌면서 항목이 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서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지원 동기 분야에서 지원 동기도 들어가지만은 공사 합격을 위해서, 공사 입학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미래의 어떤 사관생도 장교가 되는지, 이 부분 것은 예전에 이미 미래에 대한 포부, 계획 부분 것의 독립 항목이 어디에 지원 동기 분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통합 항목이 된 거죠. 그리고 향후 계획과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조종사로서, 그렇죠, 영공 수호의 의무를 지닌 그와 같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부분입니다. 특히 향후 계획을 쓸 때 쓰지 말아야 될, 공사 지원 동기서 쓰지 말아야 될 5가지 중에 핵심적인 거, 민항기 조종의 꿈을 품고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것은 예전 영상 참고하라 그랬고요. 향후 계획, 여기서 특히 영공수호 그리고 국가 이익의 실현이라는 국익 실현의 기수로서 여러분들이 향후 계획을 써주면은 얼마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지원 동기와 함께 녹아 있는 것을 평가관대는 확인할 것입니다. 공사 지원 동기서 1번 문항은 500자에서 1000자 이내, 대부분 1000자 정도 꽉 채워서 쓰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려 4가지입니다. 바로 지원 동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울인 노력, 그리고 미래 본인이 원하는 생도의 모습, 그리고 장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향후 계획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기술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개 항목 부분이 있었던 것에 항목들을 4개 항목을 1개 항목으로 통합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여타의 그와 같은 영상이라든지 선생님이 제공해줬던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항목입니다.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의 논제를 잘 봐야 됩니다. 쓰라는 것을 써야 돼요. 전혀 다른 내용을 써가지고 와서 첨삭박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내용 구성 자체를 못해가지고 같이 함께 내용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함께 같이 내용 구성을 할 때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막 써놓고 엄청 고민해가지고 일주일, 한 달 막 씁니다. 근데 막상 써놓고 나중에 보면은 제출하기에 너무 초라하고 이거 핀트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소서만큼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자소서의 그와 같은 형태가 무엇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 가져야 될 사고방식, 그리고 비전
예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서 쓰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일반 시중대학 자소서 쓰듯이 그와 같이 쓰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장황하게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 환경은 바로 가정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학교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쓸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이 부분 거,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즉 역경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번 항목은 사실은 해군사관학교 2번 항목이나 다른 사관학교의 항목과 유사하고 공통 항목적인 그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자라온 성장 환경에 대한 기술, 예전에 세부 항목이 통합 항목으로 역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 역경 극복이고, 역경 극복의 사례 부분 걸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역경 극복 과정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변화된 점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기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번 항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세부 항목들이 통합되어져 가지고 이번 항목이 기술되어져 있다. 예전의 항목 중에서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경 극복과 관련해 가지고서 극복 과정,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융합된 그런 항목이 두 번째 항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항목을 구성을 할 때 천자의 그 규모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나치게 자라온 환경에다가 많은 양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역경 극복의 일부 배분하고, 그리고 그 극복 과정, 이 부분 것까지 해서 전체의 절반에서 대략 3분의 2 정도 구성하고, 핵심이 이를 통해 느끼고 변화된 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역경 극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이고, 이것을 미래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영공수의 그와 같은 역군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관학교 자소서를 그저 아무런 이념이 없이, 특히 공군에 갖는 마인드,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이념, 틀, 영공수호의 개념, 또 국가 이익 실현의 창출, 이와 같은 것과 연결해 가지고서 공군의 4대 목표라든지 공군에서 중요시 여기하는 그와 같은 이념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지원 동기서라 해가지고 지원 동기를 기술하시오 라는 부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자소서 작성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1단계 필답은 통했지만은 2단계에서 많은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지원 동기서 자체가 여러분들 결국은 2단계 전형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접에서 활용되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 사관학교 73기 지원 동기서의 그와 같은 방향이라든지 또 항목 분석을 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과 함께 S오피서 팀에서 첨삭 과정도 있고, 또 내용 구성 과정, 또 내용 구성과 첨삭을 통합해서 하는 그와 같은 공군 사관학교 자소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관학교 입시에 대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문팀을 이끌은 S오피서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현장 학원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오피서의 홍사명 원장이었습니다.